어제 비트코인 폭풍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단숨에 18,300불대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단숨에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17,200불대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현재 가격은 17,564불입니다. 자, 근데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17,000불대예요.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올라온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뒤따르는 알트코인들, 과연 오늘은 어떤 분석 및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또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 전에 미국 달러와 미국 증시를 봐야 되겠죠. 일제히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역시 그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금, 비트코인 다 같이 하락하고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디지털 갤럭시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보고 마치 15년 전에 아마존 같다, 똑똑하고 비전이 있으며 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재단인 컨센서스의 5주년 창립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이더리움이 아마존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한때 490달러를 넘어서 500달러를 위협했었던 이더리움, 지금은 비트코인의 급락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금과 은이 같이 다니듯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등락을 함께하는 모습들을 언제나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 프랙탈을 봤을 때 조만간에 이더리움은 과거 2016년대처럼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2.0 12월 1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출시가 꼭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GCash 반감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하드포크를 진행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차트인데요. 이 돈 알트가 차트 분석을 공유를 해주면서 지금 사토시 차트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비트코인 캐시, 그가 예상한 대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알트코인 중에 사토시 차트 떨어지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거의 없죠. 그러나 메이저 중에 사토시 차트가 정말 좋아 보이는 메이저 하나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은 역시 체인링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인링크는 꾸준하게 상승 사토시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메이저 알트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체인링크가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뚫고 볼륨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체인링크 사토시 차트인데 나쁘지 않죠. 지지 받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 그 다음엔 체인링크 달러 차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형 쐐기를 그리면서 움직여 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형 쐐기 같은 경우는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68%이긴 한데, 아래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10달러 50센트, 8달러 60센트 등등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위로 뚫게 된다 그러면 15달러, 16달러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체인링크가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맥스에 추가적으로 소송이 걸렸다라고 하네요. 각각 자금 세탁과 가격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쌤통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자유자재로 암호화폐 시장을 유린해 왔었던 비트맥스, 어느 정도로 싸가지가 없냐면은 비트맥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반대 매매를 진행하는 그런 대범함까지 보였었죠. 이번 기회에 못된 버르장물을 아주 제대로 고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에 다시 한번 난 아직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너 필요 없어. 왜냐? 비트코인에게는 이미 열렬한 팬들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비트코인 클럽에 가입한 우리의 동지를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이 부자 중에 한 명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 3대 부호 살리나스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1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일부 라틴 국가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돈을 태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장님 들으셨어요? 님 없어도 됩니다. 가는 길 방해나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팬클럽은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최근에 드비어 그룹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설문에 참여한 전 세계 부자들 700명 중에 73%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했거나 2022년 말까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는 북미, 영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호주, 남미에 거주하는 고객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고객들은 엄청난 부자들이겠죠. 100달러 지폐로 코 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참고로 73%라는 수치는 작년 조사 대비 5% 상승한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인데요. 부자들의 포모가 터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쭉 늘려왔었던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운용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월 대비 56%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량도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GBTC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ETN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2021년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까?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되네요. 자, 물론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이 멕시코 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리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 매수세가 과열되고 있으므로 리스크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의 이름은 네오인데요. 이처럼 조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과열되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 비트코인 가치가 2만 달러를 넘는다 할지라도 폭포식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어제 나와버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가격대는 17,450달러대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16,800달러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다가 한번 미끄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비트코인 급등 같은 경우 2017년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는 달리 지금의 비트코인에게는 탄탄한 파생상품 시장과 유명 금융기관의 신탁관리 서비스가 있다. 발전된 인프라들을 통해서 헤지펀드부터 일반 사무실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더욱더 쉽게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도 나오게 되면서 저번 불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투자의 길이 더욱더 넓게 다져졌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말로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근에 나온 페이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ATM 기기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뚫고 그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위로 정말 크게 한번 달려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플랜 B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불장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매도한 비트코인을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장기 안목과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니들이 던지는 비트코인
다른 사람들이 전부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서 못 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회사인 크립토퀀트의 주기용 대표는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숏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난 3월과 같은 폭락은 비트코인에게는 없을 것이다. 거래소 고래 비율 지표를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낮은데, 그 말인 즉슨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할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거대한 쌍바닥을 찍은 후에 돌진했었던 비트코인. 물론 저번 불장 때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상승해 온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물선 상승, 어제 하락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기 있는 이 지지선까지 내려와가지고 17,200달러 정도까지 와서 지지 확인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의 비트코인 프랙탈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 프랙탈을 따라서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 자, 물론 하락이 있을 것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펌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지 좀 되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자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암호화폐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법정 통화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비트코인이 펌핑을 다 한 후에 그 자금이 이제 큰 시총의 알트코인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순차적으로 중간 시총의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펌핑을 준 후에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될 즈음에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면서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 하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돈은 법정 화폐로 돌아가게 되는,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 주기 사이클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펌핑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알트코인들 차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좀 웃기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한창 펌핑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째기 이런 분석을 남겼었습니다. 내 생각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 이 숫자들 보이시죠? 아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3번대까지 올라오면서 비트코인 잭은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을 찍은 것 같으니 나는 내 모든 롱 포지션을 정리했다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자,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바로 비트코인의 폭포수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신들린 듯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V자 반등을 하면서 약간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9,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더블탑을 찍고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1, 2, 3, 4까지 맞췄습니다. 과연 5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한편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극단적 탐욕에 머물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나면은 좀 아무래도 이 탐욕 단계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엄청 웃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카이저 리포트의 맥스 카이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적어놨는데, 내가 이 피터 시프에게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 사라고 했었고 10달러가 됐을 때 어이 시프 지금 비트코인 1달러였었는데 10달러까지 올라왔어, 좀 사지 그래 라고 했는데 그때도 싫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00달러였을 때 봐봐 100달러까지 올라왔어, 아직 안 늦었어, 사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샀으며, 1000달러, 10,000달러 였을 때도 피터 시프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 1달러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떡상 열차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는 대신에 그는 어줍지 않은 은행을 푸에르토리코에 설립을 했다. 정말 피터 시프는 최악의 자산 관리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런 걸 보고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다 그러죠.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친구가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었는데, 피터 시프는 그놈의 고집이 뭔지 엄청나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자다가 이불킥 꽤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아직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재밌게 시청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전기장판 깔아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